고1 여름방학 설명회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준 국어논술학원에서 고1 팀장 맡고 있는 전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재원생, 학생, 학부모 여러분님들은 지난주에 개강 안내문을 배포하여 받으셨을 거고요. 재원생이 아닌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 홈페이지에 여름방학 때 특히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고1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게 커리큘럼 좀 궁금해 하실 테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1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고1 학생들은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 수능까지 잡아야 되는 여름방학인데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놨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강 안내문은 20페이지에 고1 수능국어 커리큘럼이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만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1 여름방학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임팩트 있게 이 국어를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인 것부터 수능과 내신입니다. 자, 고1 학생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일단 1학년 때는 내신부터 잘 잡아야죠. 지금 시점이 기말고사를 한 2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내신 요거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고1 여름방학 결국 2학기 내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1 학생들 3월 학평도 받고 6월 4일에 모의고사도 받겠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 수능도 엄청난 스트레스 아닙니까? 요 수능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1 방학 커리큘럼의 핵심은 9월 학평에 1등급 맞는 커리큘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의 내신 역시 똑같이 2번 시험 볼 텐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특히 국어에도 헤비하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내신에서도 그런 부분이 고2 때 존재하죠. 자, 그래서 요 짧은 방학 기간 동안에 잡을 것인가? 결국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데요. 자, 요거 기본입니다. 수능, 화법, 작문, 말랑말랑하고 충분히 학생들 3월, 6월 합평 보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각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화법 작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주 나가는 모의고사 과제집을 풀면서 그 문제 유형이나, 그러니까 꾸준하게 풀면서 자기 학습하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과제집 방학 동안에 역시 제대로 풀죠. 그걸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능은 여기에 문법이 붙어 있고요. 특히 요즘 학생들은 이 문법을 버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특히 1학년 학생들이니까 의문의 변동은 벌써 시험 봤고요. 문법 요소도 시험 보고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 방학 때 해야 될 거, 중세국어, 국어사 중에서도 중세국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헤비해요. 할 게 많죠. 매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단어 파트가 1학년 문법에서 남아있는데 그거는 특강으로 임팩트 있게 한 2시간씩 한 2번 정도, 한 4시간 정도, 이게 한글 맞춤법 딴 게 아니라 단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단어 공부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학 때 특히 한글 맞춤법 조항을 바탕으로 어근접사 그리고 형태소 공부하는 한글 맞춤법 특강으로 저희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아시겠지만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는데 내신 때와 다르게 수능 공부한다 하면 어떤 공부를 하는 거냐? 다름 아닌 시험에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요 비문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죠. 인문, 예술, 사회, 경제, 그리고 과학, 기술까지요. 자, 그래서
아주 임팩트 있게 쥐어 짜낸 그 고1 커리큘럼 6주거든요. 각 영역을 제대로 2번씩 공부하고 모의고사 과제집으로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때야 비문학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자, 수능 공부하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방학 때만큼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영역. 자, 그래서 문법, 문학 늘 하던 대로 공부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벌써 한 번 시험 받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실 거예요. 1학년 내신은 70%, 80% 이상이 문법이고요. 그리고 문학이죠. 그리고 이 문법과 문학 중심으로 내신을 잘 따기 위한 공부, 그런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고1 2학기 때는 똑같이 문법과 문학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뭐가 붙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고전 문법.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어 역사, 중세국어.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중간고사에 중세국어를 시험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들은 프린트 계속해서 나눠주면서 기말고사까지 내버린다. 워낙 중요한 문법이니까요. 그러면서 근대국어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모든 교과서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양을 더 넓혀서 방학이니까 처음 보는 15, 16세기 텍스트도 분석 가능할 수 있게끔 방학 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셔야 되는 파트. 자, 그리고 이제 문학 역시 똑같아요. 현대문학, 현대소설, 현대시 공부하던 대로 하시는 거고 뭐를 통해서요? 방학 때는 모의고사 과제집을 통해서.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을 방학 때 다니게 된다면 과제집을 총 2권 받습니다. 첫 번째 복습 과제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모의고사 과제집인데 현대시, 현대소설은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는 방식, 그러니까 그 현대시, 현대소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게끔 과제집을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매주 나가는 과제집 잘 푸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기 내신은 여기에 뭐가 붙냐? 고전 문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려운 말들도 많이 나오고 어휘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는 아래아도 쓰고 고어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장벽이 있죠. 그 진입장벽을 방학 때 충분히 해소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전 문학은 고전 시가, 고전 소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개강 안내문이나 학원 홈페이지에 시간표를 보시면 고전 시가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놓은 게 쉽게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고1 1학기 지금 6월달은 각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맡은 학교 내신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요. 여름방학 시작한다 하면 3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희는 방학 때 팀 수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과목은 뭐가 중요한지 이제 보여요. 문법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문학, 수능 공부할 때는 이 비문학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학인데 고전 붙여서 고전 시가를 신라시대 향가, 고려시대 고려가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제일 많이 나오는 시조, 가사, 특히 양이 긴 가사 중심으로 대표작, 자연친화의 상춘곡.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식연군지사다, 연군지정이다 하면 삼위인곡, 송미인곡. 자, 요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위인곡, 송미인곡 익숙하죠? 여기에 뭐 붙여서 모의고사에 나올 법한 속삼위인곡. 그리고 이제 약간의 작품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정철이 최고거든요. 정철 삼위인곡, 송미인곡. 근데 이제 여기다가 조위의 만분가 이런 것들을 많이 붙여서 시험에 내기 때문에 폭넓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전 소설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건 이제 방학 때, 물론 방학이 짧긴 하지만 임팩트 있게 공부해서 고전 소설은 특히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한 10작품 정도를 특강 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름방학
고1 3명의 선생님이 과목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문법, 특히 문법은 한글 맞춤법,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 해야 되는데 중세국어가 할 게 많으니까 금토일 수업에 매주 고전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은 그럼 중요치 않냐? 아니요, 중요해요. 내신을 위해서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특강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매주 정규 수업에는 비문학 독서가 들어갑니다. 한 지문씩 따박따박 읽어내는 연습. 그리고 이제 과제집으로 여러 인문이면 인문, 사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그 영역을 좀 넓혀 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간만 문학사의 흐름대로 이별에 정한 자연친화, 그리고 이제 해학 풍자, 요런 대표 바이블로 삼을 수 있는 작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은 특강을 하나씩 다 깔아놨는데 더 양을 늘리고 시험에는 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낯선 작품들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낯선 작품을 잡는 고전 시가. 자, 그럼 이제 고전 소설, 영웅 소설부터 판소리계 소설, 가정 소설, 가문 소설 종류를 알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깨알같이 특강을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여름방학 국어 공부, 수능과 내신을 다 잡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오는 수업은 정규 수업이라고 부릅니다. 총 6주 커리큘럼이고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2학기 공부하시는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2학기를 준비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 기간을 방학만 놓고 보면 너무 짧으니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나는 2학기를 준비한다. 이 마인드로 6주를 문법, 비문학, 고전 시간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월 21일 이때가 대부분이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주에서 4주 너무 짧죠? 1학기 때 그렇게 고생하고 내신 준비하고 힘들었는데 쉬기도 쉬어야겠지만 그 짧은 그 방학에 자기의 약점 체크는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면 더욱더 분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거 위주로 2학기 때는 1학년 2학기 때는 고전 문법도 하드하고 이 고전 문학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 채워놓고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심플해요. 3주, 방학 3주 기간만큼은 무료로 4개 수업을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규 수업 금요일 6시, 토요일, 일요일 각각 세 타임 10시, 2시, 6시죠. 자, 그래서 개강님은 20페이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요. 금토일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금요일 기준으로는 7월 3일 개강. 토요일 세 타임이죠. 10시, 2시, 6시. 일요일 역시 마찬가지 세 타임입니다. 10시, 2시, 6시. 7번의 똑같은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하나 고정해서 6주 동안 수능과 내신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7월 21일 방학 들어가자마자 주로 수요일, 목요일 매주 과목은 조금씩 다르고 그래도 앞에 거의 스포가 돼 있죠. 고전 산문, 고전 시가, 심화 확장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한글 맞춤법. 자, 그 다음 매주 중세국어 중요하니까 국어사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15, 16세기 처음 보는 텍스트 분석 가능할 정도로 1시간씩 따박따박 6시간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래도 중간에 좀 정리가 잘 안 된다거나 혹은 강남 기출 풀어보는데 잘 안 풀리거나 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방학 맨 마지막 끝날 주에 문제풀이 수업만 하나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1 여름방학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명확하게 보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고 싶기도 하고 잘 쉬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국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내신 준비해보니까 알잖아요. 물론 학교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다 다르긴 하지만 국어 공부 만만치가 않습니다. 2학기를 잘 준비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들어가면 다른 과목들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틈에서 국어 공부를 조금 수월하게 하시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 확실히 부족하다 하면 그 부분 딱 잡아갖고 영상이든 현장 강의든 무료 특강으로 보강이나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무료 특강 그 수요일, 목요일 틈틈이 클리닉도 잡아놨어요. 됐죠? 자,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든 수능과 내신을 다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름방학 커리큘럼에 임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페이지를 보시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7타임의 수업이 있는데 각 고전 문법은 제가 담당하고 독서 비문학 박예슬 선생님, 문학은 강성미 선생님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드디어 넘어가네요. 자, 여기 저희 김영준 국어학원 원장님이시고요. 자, 중3 수업, 예비고일 수업 이렇게 해서 좀 보셨던 경험이 있죠? 근데 이제 2학기를 준비하는 여름방학에는 원장님은 수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노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자, 제가 이제 고일팀장 문법을 맡아요. 그리고 이제 고전 3문 특강 딱 10개만 잡아놨습니다. 모두 고1, 고2 학력평가에 나왔던 작품들을 종류를 알고 좀 읽어보자 해서 실제로 같이 읽어보는 특강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법과 고전 3문 특강 제가 맡아서 진행합니다. 방학 때는 각 선생님이 자기 전문 분야만 딱 잡고 6주 동안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박예슬 선생님 여기 보이시죠? 자, 독서 비문학 독서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 수업을 진행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특강 2시간짜리 2주만 딱 돌리면 잡히는 수업, 형태소, 어근접사, 그리고 이제 조항 분석까지 박예슬 선생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금, 토일, 주말에는 예술쌤과 독서를, 수요일, 목요일 방학하자마자 하는 특강에는 한글 맞춤법을, 한글 맞춤법 우습게 보셨다가 큰 코 다치십니다. 특히 단어 공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강성민 선생님께서 고전 시가 금토일 정규 수업에 바이블로 삼을 수 있는, 특히 방학 때 수업은 효능감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고 과제집 풀고 했더니 2학기 성적이 잘 나와요.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고전 시가 금토일에는 21페이지 커리큘럼을 보시면 제막매가 찬기파랑과 향가 2개를 묶어서 1주차부터 수업해 주시는 거예요. 제막매가 찬기파랑과 원래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2개를 묶어놓고, 왜? 제막매가 찬기파랑과 다 죽음의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향가의 형식적 특징,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각 작품의 내용, 표현상의 특징 다 강성미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같은 선생님께서 고전시가 특강, 그 고전시가 특강은 수업 시간에 금토일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확장, 실제로 모의고사에는 이런 낯선 작품이 나온다. 그러나 그 낯선 작품도 금토일 수업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고전 시가를 딱 잡고 확장을 해주실 선생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1페이지에 커리큘럼이라고 나와 있는 건 기준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수업입니다. 7번 중에 한 번만 딱 고정시켜서 뭐를? 그래도 방학이니까 수능, 비문학, 독서를. 그리고 이제 내신을 잘 따는 게 1학년 때는 제일 중요하니까 중세국어, 고전 문법 저와 함께. 자, 그리고 이제 고전시가
강성민 선생님이랑 향가부터 고려가요, 시조가사를 탁 접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도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야, 진짜 시간 빠르네요. 그죠? 겨울방학. 중3 졸업하고 요 겨울방학이 좀 길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한 공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학기에 3월, 6월 학력평가, 그리고 이제 4월 말, 6월 말에 혹은 7월 초까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겨울방학보다 여름방학은 더 짧죠. 올해 역대급으로 덥다는데 그 더위와 싸우면서 2학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목표를 제가 딱 세워드릴게요. 9월 학평 무조건 1등급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성적표 받아들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혹은 자신 있는 부분이 뭔지 다 파악이 됐을 겁니다. 짧은 겨울방학보다 반이 줄어드는 이 여름방학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 약점 파악해서 결국은 남은 시험이에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시험의 연속이죠. 그죠? 9월, 11월 요 학평 요 초장부터 잡는다. 끝나자마자 여기 이제 목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자리가 딱 고정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11월 그리고 고2까지. 자, 그래서 9월 학평, 11월 학력평가 점점 비문학 독서가 어렵게 나올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막 7일 떠는 과학기술짐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꼼꼼하게 여러 그 기출문제 같은 거 풀면서 매주 꾸준하게 풀면서 실력을 쌓아놓고 1등급 목표 잡아놓고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학년은 워낙 또 이제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2학기에 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거를 요 여름방학 때 어떻게든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펼치면 짧지만 임팩트 있게 2학기를 준비한다. 시험이 또 4번이 남아 있습니다. 내신부터 잡고 수능까지, 비문학까지 잡아보는 커리큘럼을 잘 짜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신은 결국 한번 경험이 있고요. 중간고사에 어떤 성적을 받아들었든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되고 쭉 2학기까지 자기 성적을 올리거나 1등급이다 하면 계속해서 유지하는 학습이 필요하겠죠. 자, 현대시, 현대소설 늘 공부하던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이제는 뭐 고전시가 고전소설이죠. 그래서 출판사는 다르더라도 2학기 국어 공통 국어 2는 처음 시작이다. 문학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흐름대로 거기에 고전소설 중요한 작품들 종류별로 접근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학교 시험 현황이에요. 교과서만으로 우리는 쉽게 출제하지 거의 없죠. 못 보던 작품, 외부 작품 그런 연습 내신 때 하는 거죠. 수능 공부하면서 미리미리 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내겠다 그런 학교들 꽤 있죠. 특히 3월 학평 변형해서 중간고사, 6월 학평 변형해서 기말고사 같은 방식을 1년 내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그 시험 범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부교재를 선정한다거나 유인물 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요거 거의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도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능감 있게 어떻게든 학교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잡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2학기 중간 기말고사도 살아남으십시다. 일단 1학년은 뭐니 해도 내신부터 잡으셔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2학기의 시작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이에요. 워낙 짧습니다.
겨울방학은 길어서 준비할 시간도 많았지만 여름방학 정말로 짧아요. 짧은 여름방학 허송세월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딱 들어가기 전에 뭐? 성적표 나옵니다. 윤동주, 반성과 성찰의 시간 당연히 필요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나 이 부분이 비어있네 하면 그 약점을 방학 때 특강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해야겠죠. 매주 국어 수업을 어떻게든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진짜 빡빡하게 정규 수업과 커리큘럼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알고 어떻게든 중간에 자기 필요한 수업을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은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상담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하는 시간도 가졌거든요. 그거 기말고사 끝나고 틈틈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방학 때부터 듣게 되는 학생들도 자기 시험지만 갖고 오시면 진단을 해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그 시험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하고 딱 진단도 내려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험지 들고 학원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일단 공통점, 문법과 문학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시, 현대소설 당연히 2학기 때도 나온다. 늘 하던 방식으로 공부한다. 거기에 차이점, 문법은 한글 맞춤법도 있지만 고전 문법, 중세고가 중요하다. 학교에서 풀이도 엄청나게 나눠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워낙 중요하니까 2번의 시험에 다 걸쳐서 내는 미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일수록 폭넓게 일단 기본을 바탕으로 특강 수업까지 해서 팍 파내셔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가, 고전 소설 확장시켜서 그 문학의 폭을 넓힙시다. 자, 그래서 1학년은 내신부터, 내신이 기본이고요. 9월, 10월 학력평가 잘 봐야죠. 못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고, 학교에서 아예 등급을 우리 학교 모의고사 등급은 이래 하고 막 나눠주시잖아요. 거기서 웃으실 수 있어야 돼요. 국어 공부도 차곡차곡 잘 쌓아가다 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발 써먹기 좋을 만한 커리큘럼으로 알짜만 딱 남겨놓은 거니까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학생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주목해 주셔요. 고전문학, 고전문법 어려우니까 어떻게? 방학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특히 고전문법은 뭐? 나란말 쌈이 둥기겨더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텍스트를 완전히 분석하기 위한 중세국어의 음은상의 특징, 단어의 특징, 문법상의 특징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철, 삼인국, 송민국 기본, 여기에 속삼이인국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분가 이렇게 잡아두면 처음 보는 작품이 등장하더라도 접근 가능해집니다. 충신, 연군지사, 연군지정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춘국, 자연친화의 대표죠.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물화일체, 자연친화, 연화고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됐죠? 하셔야죠, 어떻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문학 외부 작품 다수 출제되는 거 1학기 때 다 경험하셨고, 현대시, 현대소설은 지금의 공부법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특히 불수능이다 하면 비문학에서 다 나가는 거 아시죠? 박예슬 선생님과 함께 기본기부터 심화학습까지 수능을 위해 비문학 잡는 겁니다. 이거 내신 때 솔직히 꾸준하게 이거 풀기 힘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발 방학만큼은 독서 공부 제발 하시라. 그러면서 글을 읽어 나가면서 배경 지식도 충분히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보신 적 있죠? 근데 중학교 때는 뭘 했을까요? 창제 정신에서 4가지 정신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방학 때 공부를 딱 하고 나면 요 그냥 이응과
꼭지 있는 이응, 요 차이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오랜만에 보니까. 제목, 세종어제 훈민정음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까지 하나하나 다 텍스트 분석이 돼야 됩니다. 요거 2학기 때 내신 준비하면서 할 거야 하면 망해요. 됐죠? 방학 때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야, 이거 8글자 한자음 읽어봐라 그러면 쉥종 엉생 이렇게 엉뚱하게 있습니다. 읽어야 할 것과 읽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언제? 방학 때부터. 그래서 쉥종 엉생이 아니라 쉐종어제라고 읽는 거 방학 때부터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가설문화. 이거는 실제로 강남기출에 그게 삼인곡이든 송민곡이든 상춘곡이든 혹은 처음 보는 가사든 문제 유형을 한번 잡아봤는데, 일단 갈래상의 특징부터, 일단 어휘부터 지장벽이죠. 방학 때부터 이 고어의 뜻은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볼 때마다 쥐약인 부분이 요 사자성어. 고전시가 고전산문은 이렇게 사자성어랑도 잘 엮어내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직역부터 향가, 고려가요, 시조가사, 형식적 특징부터, 그러니까 공부할 게 기본적인 게 많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각 작품의 내용, 표현상의 특징, 밑에는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랑 사실 똑같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 공부할 것들이, 즉,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학습 방법 익혀서 집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과제집은 매주 풀 수 있는 양을 잘 정해서 나눠주시는데, 강남기출 미리 풀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1, 고2, 고3 학력평가에 아주 기본적인 대표적인 작품의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어보셔야 됩니다. 뭐 이제 내신 시험 공부해보면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좋은 문제들 미리미리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각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고전문학, 고전문법, 정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현대문학은 늘 하던 대로 공부할 수 있게끔 과제집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비문학 해야죠. 독서. 집에서도 시간 딱 85분 재면서, 80분 재면서 45분만 푸는 연습 방학 때 매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적표 받으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무료 특강. 자, 그다음 이제 2학기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하는 거 무료 특강.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 듣고 무료 특강도 하는데 뭔가 많이 부족하다 하면 각 영역의 선생님들 괴롭히셔요. 실력 향상 클리닉 이거 해주세요.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을 잡아놨으니까 클리닉도 10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과 학원이 아닌 전문학원의 팀 수업,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씩 잡고, 특강도 연계될 수 있을 만한, 자기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가르치는 그 담당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작품에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좋을 만한 작품을 특강으로 연결시켜서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규 수업 때는 시험에 나올 만한, 효능감 높일 만한 작품부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료 특강을 통해서 심화 확장하는 거예요. 특강을 통해서요. 그런 식의 구조를 딱 6주. 그 중에서 특강이 진행되는 기간은 3주에서 4주 정도 됩니다. 뒤에 시간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 책임감 있는 선생님들 클리닉도 진행하시고요. 각각 특강도 진행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내적 친밀감도 쌓으면서 그 다음 안 되는 부분도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매 과정 저희가
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학생관리.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개강 안내문에도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는 전문가 한 분이 하나의 과목을 만져준다. 2학기 때는 중세국어 해야 된다. 수능을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다. 박예슬 선생님과 독서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 여기에 정확하게 고전 문학. 더 정확하게 고전 시가. 쫙. 아시겠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수업이고요. 웬만하면 고정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 정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 커리큘럼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 요 7월 3일과 5일 요 주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시험이 아직 안 끝나서. 이 근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영상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2주차부터 연속성이 있게 쫙 잡아놨으니까 1주차 수업 못 듣는 학생들은 영상으로 대체. 그리고 이제 2주차부터 쫙 연결시켜서 특히 국어 고전 문법 제가 하는 거니까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해야 처음 보는 텍스트도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건 혹은 1학년 때 안 나오면 2학년 때 나오는 그런 작품들로 쫙 잡아놓고 바이블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가 특강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주 동안 정말 빡빡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정규 수업. 자, 그리고 이제 개강하자마자 2학기 내신 대비 방학 때 한 주 한 주 꾸준하게 구공부를 했으면 기다려질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실력 발휘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중간고사 내신 대비 들어가서 10월에 보는 시험을 잘 봐야겠죠. 추석 전에 보는 학교도 있고 추석 이후에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추석 이후에 보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대신. 지금 시행착오도 겪고 정신없는 기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해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실력 향상 클리닉은 요거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 특강 이후에 틈틈이 잡아놨으니까 각 선생님들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2주차 수업의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했어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강의식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클리닉까지 그냥 지금 다 정규 수업과 연계되어 진행하는 클리닉이니까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약점 보완.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뭐가 중요하다 알고 공부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무료 특강 다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 딱 보시고 수요일, 목요일 여기 이제 크로스로 진행하는 거니까 겹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현장 강의로 어차피 2번으로 진행하는 거 택일이고요. 2주에 한글 맞춤 끝내는 거예요. 이것도 주로 기말고사,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중간고사에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비어있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단어 공부하셔야 돼요. 단어. 어근접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낯선 고전 시간. 그러니까 요거예요. 앞에 금토일은 꼭 봐야 되는 거. 딥하게.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에는 처음 보는 작품들도 등장할 텐데 보기 같은 거 이용해서 요건 상충곡이랑 접근하는 방법이 똑같네. 자연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누가? 강성미 선생님이 맡아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요건 누가? 박예슬 선생님이 맡아주시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는 홈페이지에도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 다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정 안 되면 영상으로.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영상으로 잘 학습 안 되는 거, 되는 학생들만 되는 거, 저는 현장에 오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수소 독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전시가 고전수소를 금토일에 다 진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짜버리면 폭넓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고전수설만 따로 떼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방학이 워낙 짧으니까 금요일 날만 아침 시간이나 2시, 두 개 똑같은 수업이니까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학력평가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조금 빡빡하게 짜놓긴 했는데 이거 전이카 할 수 있는 거예요. 10개의 고전 소설을 이렇게 4시간 동안 어떻게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계월전, 이춘풍전, 교과서에도 있죠. 그 다음에 금방울전, 현몽 쌍용기. 이건 진짜 요즘 수특에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수능 작품이고 중요한 작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특히 이 인근에서 이 EBS 올림포스 부교재 엄청나게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딱 우리 수준에 맞는, 그리고 꼭 정복해야 되는 작품들만 딱 10개 딱 2번에 깔끔하게 끝내드릴 테니까 요 수업도 강추 제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4. 요거 이제 매주 조금씩 쌓아갈 텐데, 아시잖아요. 중간에 휴가도 갔다 갈 것이고, 휴가 가도 어떻게든 정규 수업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어있거나 조금 빠졌거나 방학 때 잡으셔야 돼요. 개학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요 수업은 그래도 공부한 게 있으니까 빈 부분 조금 잡아주면서 2시간 수업에 30분은 우리 방학 때 이런 거 했다 하고 정리, 1시간 30분은 최근 수능 문제부터 강남 기출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들을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학 전에 무조건 돼야 되니까, 요즘은 또 교과서가 바뀌어서 기말고사가 아니라 중간고사부터 중세고가 많이 등장합니다. 점검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6주 동안 고전문법 정규 수업 때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특강 관련 정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강 안내문을 기준으로 24페이지는 여기다 클리닉을 더 얹어서 수요일, 목요일 진행하는 특강 이후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 놨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강 안내문은 그렇게 이제 방학 동안에 6주를 딱 진행한 뒤에 어떻게 또 내신 때 찢어지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적어 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커리큘럼 소개 제가 다 한 것 같거든요. 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조금 더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예 그냥 학원에 연락 주셔갖고 저 연결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짧은 방학 기간인데 결국 2학기도 똑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내신부터 잡아야죠. 그리고 이제 9월, 그 요즘은 10월 학년평가. 그것도 이제 학년이 지나갈수록 고2, 고3이 될수록 워낙 그 비중이 커지고 중요해지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는 국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어요. 감사합니다.